천일염 세계화 전략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4월 4일 국회 의원회관 7회의실에서 황교안 의원이 주최하고 브레이크 뉴스 김충렬 기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라 ED 연구소 민경칠 소장의 천일염 세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천일염의 현 주소와 함께 새로운 스마트 염전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해양수산부 안치국 서기관의 갯벌 천일염 세계화 소금 육성에 대한 다양한 산업발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구려대학교 나강석 교수와 CL 자동대여 시스템 선세근 부장, 축산염전 김인수 대표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깊이 있는 천일염 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천일염 세계화 정책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천일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소중한 것을 가까이 있어서는 잘 몰라요. 공자, 맹자, 예수님도 자기가 탄생한 고향에서는 제대로 대우를 못 받듯이 전 세계 리아스식 해양이 있는 곳이 그렇게 한 4-5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리아스식 갯벌 해안에서 만든 이 천일염이 모든 퀄리티라든가 모든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계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량두 소금은 세계 명품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고품질 천일염을 가지고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경철 박사님께서 그 기조 발제를 해주실 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철입니다. 세계화 전략에서 우리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 천일염 분야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는 식품 가공에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토목공학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천일염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 염전 분야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년이 다르게 몰라볼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염전 분야입니다. 염전은 연약지마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갯벌이 우리 토목공학에서는 해성점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 염전에 대해서 지금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스마트 염전 하기 이전에 천일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요. 사실 천일염은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서 보면은 어느 우리 공무원 한 명도 가서 2-3일 동안 거기 주재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저 역시 공무원 출신입니다만은 따라서 이렇게 염전에 종사한 사람들은 노예라고, 현대판 노예라는 그런 정도로 말이 좀 비하가 많이 돼 있는데요.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비위생적이라는 그런 천일염이 형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위생적인 천일염이 생산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유통 공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가 직접 스마트 염전 자동화에 기를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장판염에 대한 환경 호르몬 프탈레트의 위해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기 이전에 해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장판염 하면은
이 환경 호르몬 프탈레트 유해성 염려 없는 맑고 깨끗한 천일염을 우리가 생산해내는데 지금까지는 천일염 문제점만 야기시키고 지적만 했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분명히 선언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한 천일염을 제공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정책 발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호르몬 그러면은 해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그런 나라에서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트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냐? 엄격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천일염을 지금 싫어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고, 이제 소비자가 우리 국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천일염 가격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이제 천일염 세계화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천일염은 좀 가벼운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얼마든지 가꿀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고 유통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일염은 기후 아주 민감한 물질이죠. 그런데 스마트 염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융복합입니다. 지식인들이 개입을 해서 원염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품질을 생산해 내겠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제가 잠깐 하는데 뒷면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대다수 염전의 실태를 고발 아니라 대책이 나와 있으니까 말할 수 이제는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 이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개념을 가진 염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스마트 염전이에요. 지금 이 스마트 염전을 지금 기존에 있는 염전 항공사진 촬영해서 찍어 놓은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이 넙다란 염전 중에서 소금이 생산된 부분은 여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노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게 진짜 중요한 염전입니다. 이게 진짜 이 까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이 까만 것이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렸던 것이죠. 실제 좋은 미네랄은 여기서 전부 농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번 창조 경제 하에서는 여기에다가 전부 다 태양광판을 깔았던 것입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전기도 생산하고 깨끗한 소금도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했더니 여전히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지금 태양광을 전부 염전 가스에다가 돌리는 겁니다. 이거 부재 상당히 높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스템이 그대로 갑니다. 갯벌의 농축, 미네랄이 함축돼서 저장된 것이 제2 증발지로 가서 증발지에서 점진적으로 완속 여과 장치를 걸쳐서 결정지에 오는 방법 똑같습니다. 이 라인은 수로 라인입니다. 수차가 지나다니는 라인인데 이것은 전기차가 다닐 겁니다. 이거 쉽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대파질이 없는 이 결정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염전 대부분 것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건 우리가 검정 비닐 장판염을 생산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대파질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이게 진짜 이건 말랑말랑하고 늘어지는데 이게 힘을 가해서 밉니다. 지금은 경운기 대급박에다가 이걸 달아가지고 기계로 막 꽂고 다닙니다.
이 연판이 찢어지면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닐 각질이 나와서 천일염하고 섞입니다. 이 비닐 각질이 천일염하고 섞여가지고 우리 체내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씻혀도 씻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장판이 안 좋다고 하니까 타일을 깝니다. 지금 이 옆에 나와 타일과 타일 사이에 뻘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뻘물의 종류는 지도 내양리에서부터 곰소지구 이상 이 강화도까지 올라온 것은 사질기가 많이 섞입니다. 천일염에. 집안이 사질기가 많아요. 미세 모래 입자가 많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태천리에서부터 사옥도, 중도 밑으로 해서 자은암태, 비금도초 쪽으로 신의까지 가면은 이런 시커먼 뻘로 형성된 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 뻘물이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타일을 올려놨을 때에 상부 하중, 즉 연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뻘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란 것을 이제 하는데 이게 천일염하고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척한 데서 세척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장판염에 이렇게 처음에 천일염을 뽑고 이 천일염을 뽑은 이 소금 색깔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대파를 자꾸 밀다 보면은 이렇게 집안이 햇빛과 통풍 차단으로 가스가 차가지고 뻘이 썩습니다.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대파의 귀각에 걸치면은 찍히죠.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면 여 밑에 섞여 있는 썩은 뻘물이 고스란히 올라오면 이걸 물속에서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순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재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 나올 것입니다만은 비닐 포대로 얼른 흙 담은 것으로 눌러놓고 소금을 이렇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 조건이죠. 조건 자체가. 달아지고 빵꾸 나고 하면 이렇게 이제 폐 비닐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썩은 냄새 때문에 한동안 비가 오고 씻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 지리적 위치, 지도 내양리에서부터 영광 백수를 걸쳐서 전라북도 곰소지구까지 갈 때는 집안이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 갓에 녹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녹물이 천연염이 다 섞이는 거예요. 이게 좀 가깝게 가서 찍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러니 국내 천일염을 외면 안 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부피가 평창돼서 집안을 밀어 올리는 것이죠, 장판을. 그럼 이런 식이 됩니다. 찍혔을 때의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속에서 이것을 빵꾸 나오시라 하죠. 그 빵꾸를 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았지요. 그냥 덮어놓기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멍이 났고 찍혔을 때게 이렇게 염전 한 복판에 비닐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거 들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요. 이거 포대에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거 소금 다 생산하고 물이 이제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이거 갈아서 빵꾸를 떼오르죠. 그때까지는 계속 흘러나오는 거지요. 위에서 사람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빵꾸 떼온 것입니다, 이게. 요거 이 빵꾸 떼온 것인데요. 이렇게 기포가 있는 데를 뻑 올라온 데를 대파 귀각에서 찍혔을 때에 이렇게 빵꾸가 나지요. 빵꾸 난 것을 이제 앞장면처럼 됐을 때 이제 물기를 다 뺀 다음에 붙여놓고 다시 생산을 하지요.
이걸 자주 달아지면은 비닐 표피가 부글부글 합니다. 털이 많이 나지요. 부풀리기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얇아지고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걷어내 가지고 3년, 4년 네, 한 번씩 이것을 매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3, 4년에 한 번씩을. 그래,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전국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주입니다. 해주란 건 뭐냐? 소금을 생산하는 물을 담아놓은 저장 탱크예요. 우리 아파트 물탱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난 게 있죠. 우리 온실 시대 토굴.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붕 개량하기 위해서 뜯어놓은 겁니다. 이거. 스레드 지붕을 지금은 교체를 하고 있어요. 강판으로 하죠. 이게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이렇게 놔둬갖고는 계속 밑에 썩어요. 이거 고여있는 것은 물은 항시 뭐 바닷물을 안 썩는 게 아니라 고이면 썩게 되어 있어요. 냄새 나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구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을 식품에다 쓰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다수가 다 일하고 있는데요. 이게 녹물이 이제 여기서 유입되는 것은 이쪽으로 유입되는 것은 된 것이라고 치죠. 문제는 이 기름을 여기 가동하다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 김치는 세금내 납니다. 다 쓸 때까지 세금내 나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죠. 이게 딱 꽃무늬처럼 이렇게 물이 퍼져나간 걸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생각 없이 힘으로 일만 하는 사람이, 술만 먹고 일하는 사람이 이걸 위생적으로 신경을 쓰냐면 안 써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줘야 되는데 염전 시설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재질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제품을 어떤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데 그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시설하고 시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나라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없다고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저는 전자에 토목공학을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 집안에 순간 어떤 구조물을 하려고 봤을 경우에 고화제라는 것을 수용성 물에 섞어가지고 얼른 토사를 고화시키는 고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 염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심각하지요. 이게 모래 미세 자갈 흙 할 것 없이 막 섞어갖고 연판에 사용하는데 경고하고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피부에 닿으면은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식용에다가 이거 갖다가 집안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써도 누가 와갖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공무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이게 아주 오지니까요. 이건 공무원 잘못도 아니에요, 이거. 부득이한 상황이죠, 이게. 그럼 뭐 업자들 농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금 하나라도 더 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한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넓은 염전에서 어디가 무엇을 한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라가 이거 검은색 칼라 이거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걸 뭐라 했더니 쫓아다니면서 저한테 해코지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 집안이 연약하고 타일을 한 것이 이제 타일이 순책이다. 이 타일은 약 최하 1000도에서 1300도 사이로 불로 감화해서 달고 가지고 타일을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참 위생적이죠. 좋지요. 그런데 이 집안 연약화로 또 낫장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세 입자가 새로 딱 이 장면은 곰소지구 장면입니다. 이렇게 물이 막 모래집안 것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일염을 시험해 보면은 사질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불용분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돼 있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되지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요런 집안은 지도 태천에서부터 사옥도, 중도, 안자팔금, 비금도초 쪽, 사이장산 쪽이 이런 집안입니다. 이렇게 뻘이 이렇게 밟으면은요, 사이에서 쪼르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못 하니까 토목 화공약품이 들어간 것이죠. 바닥에다가 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먹지요. 이건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옛날 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집안이 좀 단단한 데는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다고 하니까 뻘집안에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한 염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살루테, 즉, 이 제2 증발지 쪽에다가 증발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바닥을. 자, 여기는 이렇게 사질기가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물이 들어 있었으면 나와요. 말르면은 잘 안 보이지요. 그런데 이제 물이 들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거품이 뽀글뽀글뽀글하고 나온 것이고, 여기 이제 또 문제입니다. 이건 이 수리를 모르는 업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염전이 만들어진 것이 다 파괴됐는데, 물은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쫄대라고, 일명 쫄대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쫄대인데, 이 쫄대를 깔고 타일을 올려놓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 물은 들어갑니다, 바닥에. 그리고 해주라는 데서 다시 소금을 만들려고 물을 집어넣으면은 23도, 26도 사이를 집어였을 때에 물 도수는 어떻게 내려가냐? 염도 도수는 18도 내지 13도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빗물이 여기서 고여가지고 물을 희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다음 날은 소금을 채산을 해야 되는데 4일, 5일 가서 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은 막 소금을 생산하는데 자기는 소금 생산하지 못하니까 성질이 나지요. 그러니까 연판 밟아갖고 다 두드러 깨고 이거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이거 하면 안 된다 해도 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대파질을 이 염부가 소금을 생산할 때 문제입니다. 이거 타일입니다. 여기 타일이죠. 이렇게 전부 바닥에서 나오는데 이 물질만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타일과 타일이 낫장이니까 상부 하중을 못 이겨서 타일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깍깍한 타일이 면과 면이 부딪혀서 미세 유리 조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소금하고 섞여갖고 이걸 어떻게 골라내냐 이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맹붕 상태로 빠질 확률이 있다는 것도 나는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낫장으로 다니는데 상부 하중이 누르니까 깨져가지고 소금과 섞여가지고 우리 위가 쉬지 않고 수팽창을 하고 있고 장이 쉬지 않고 수팽창 하는데 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타일 조각이 들어가가지고 상처가 나서 이상하게 변했다.
사람이.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 한 자리만 나오면은 우리 천일염 다 망합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여기 장면을 보십시오. 김장을 하는데요. 이 배추 사이사이 포기마다 이 천일염을 뿌려가면서 절임을 합니다. 그런데 절임이 끝나면은요, 씻고도 거뭇거뭇하는 장판 각질이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젓갈 담는 데 가서 봐요. 그러면은 삽으로 막 떠서 만듭니다. 미세 타일 조각 싸그락싸그락 할 때에 씹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과 없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호르몬 인체 그 서울대학교 전문의가 말씀하신 것인데, 환경호르몬, 이 호르몬 자체는 우리 체내에 있는데, 환경호르몬이 호르몬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못된 짓거리만 다 나가던데요. 그러면은 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소금 생산하는데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두고두고 이 장판염 참 좋게 잘 백색 그 천일염 생산하는데 기여한 공이 크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알다 보니까 위해성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갯벌이 썩어가는 환경 파괴 주범이 되었고, 또 그렇게 환경 파괴 주범이 되어서 찍히고 썩은 물이 올라오고 뻘물 올라오고 사분기 올라오고 그런 각종 불용분이 올라오니까 이물질 썩히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또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각종 미네랄이, 고급 미네랄이 섞여 있는 우리 천일염 그래도 좋다. 그거 하나지요. 그러면은 이 좋은 미네랄이 섞여 있으니까 무조건 고품질 고품질 천일염이냐? 이제 봤으니까지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고품질 천일염 이제부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 염전 자동화 시설 하나면은 됩니다. 자동화까지 안 가고 반자동만 돼도 됩니다. 오늘 여기 자동화 전문가도 오셨지만은 충분합니다. 조금 이따가 왜 충분한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염전을 휴대폰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스마트 염전이다라고 염주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스마트 염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홍보가 그렇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규정합니다. 스마트 하면은 날씬하고 날렵하고 멋있고 어느 쪽으로 한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ICT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스마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원상은 실제 염전 부분에서는 발로 밟고 다니지 않고 생산되는 천일염을 생산해내는 염전이어야 된다. 발로 식품입니다. 발로 밟고 다니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닐 장판을 뜩뜩 긁어대는 대파질이 없는 천일염을 생산하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소금을 모두 못하는데 소금 채산을 할 것이냐, 어떻게 받고 다니지 않고 소금을 채산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한술 더 떠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의 에너지, 재생의 에너지에 접목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데 염전이 참 좋습니다. 태양광 하기가 왜 그러면 일조건 시간이 훨씬 길어요. 다른 데보다는 더. 1시간 이상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지죠. 이 염전 안에. 정말 적지죠. 뭐 그늘도 없고. 그걸 10분 활용하자 이거예요. 똑같은 시설에도 효과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저는 스마트 염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적으로도 보이고
다른 염전과 봐서도 180도 틀리고. 자, 스마트 염전 바닥공사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바닥 우리 생산자 대표님도 계시니까 보실 겁니다. 이렇게 연판 시설을 한 데는 아마 이 공법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공을 해놓고 보니까 염전은 거울빛처럼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이 연판에서 소금 생산한 거 봐보십시오. 굴러다닙니다. 정말 좋습니다. 소금 생산량 20% 이상 더 나옵니다. 누가 태클 걸지 몰라서 20%라고 했는데요. 생산량도 20% 이상 더 나옵니다. 자, 그림 봐보십시오. 조금 전에 봤었을 때 소금 색깔과 지금 색깔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죠. 공유부지에 태양광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존 염전과 제가 시설해놓은 염전의 모형을 한눈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스마트 염전은 핸드폰으로 조작해가지고 소금을 어떻게 물 대고 말고 하고 하는 것이 스마트 염전이 아니라 식품인데 천일염 발로 밟고 다니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천일염 그런 염전 그리고 비닐 장판을 뜩뜩 긁어대는 대파질 없는 천일염 생산 최소한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해야만이 그래도 멋있는 염전 스마트 염전 아니냐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소금 질은 어쩌냐? 목포대학교 소금 품질 검사 기관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기관입니다. 목포대학교 이 소금 품질 검사 기관이 다 좋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없는 소금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대한민국에서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환경호르몬 검사까지 이거 별도로 돈 들여서 했어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경호르몬 지금 휴대폰으로 쳐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많은 정보도 이제는 우리도 공유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잘 공유가 안 됐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이 좋은 과학적 근거까지 해서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 기술적인 측면에서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장판염에 대한 환경 호르몬의 유해성 논란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후세대에 전해줘야 될 갯벌 환경 파괴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불용분, 사분 등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이는 문제점 해결 이게 사실 오랜 우리 국민들의 숙혼 사항이었죠. 그런데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전기 정부 정책 공조하면 좋겠지요. 이제 문제는 여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합니다. 한의학과 우리 1차 산업이 염전이 융복합하면은 세계 최초 천연 바이오 기능성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당연히 고수익이 창출되겠지요. 이는 제가 염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명공학, 토목공학, 한의학, 식품가공학, 전자전기공학, 기계공학 이 모든 공학 각 학과들이 하나로 융복합함으로써 비로소 고품질 천일염이 생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노무. 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떠냐? 천일염 수출
예일대 교수 와가지고 소금 맛보고 뿅 갔습니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 피자 연기해 주라. 엊그저께 미얀마 왔습니다. 다 인터넷이 공유가 되니까 그렇게 찾아오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쩌냐? 염전 지금과 같이 설명한 대로 바꾸면은 실질적으로 대단히 일자리 창출은 이 정부는 졸업합니다. 제가 자신있이 말합니다. 왜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에 경지정리 시작했습니다. 전천후 천수담론 기계화한다고 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일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밭기반 정리로 올라탔어요. 이제 해양수산부 서기관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대한민국 염전 계획해본다 해보십시오. 일자리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장비가 탈 수 없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특히 전부 인력으로 해야 돼. 빨리 빠져가면서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아시지만은 치료 사업 얼마나 삽들고 가서 노력 많이 했습니까? 인력으로. 그 대타지가 바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들어있는 염전구이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 게임 끝나요. 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조금만 더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염전 자동적으로 고수익 창출되겠죠? 뿐만 아니라 천연 바이오 기능성 천일염 연구단지를 만들면은 진짜 미래지향적인 먹거리 6차 산업화까지 이끌 수 있는 해양수산부 자산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질 좋은 천일염 대량 생산해서 외야 수입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거시기 천일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누가 그 소금 안 먹어요. 지금에 있는 우리 장판용 갖다 공업용으로 대체하고 식용 갖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우리 국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소금 생산량 2 내지 3배 이상을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일염 관리 법률 제정 및 보호구역 지정 용의가 되겠죠. 섹터가 딱 정해지니까 야 이거 보호구역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처럼 우리 천일염 보호구역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국가 그 자산으로서 환경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위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자. 여기는 함부로 뭐 하지 마라 하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참 용이하겠죠. 집단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염전 변천사 이번에 15,000평 제가 사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토판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옹기 연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 연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 연판도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한쪽에다가 모아서 보존하고 교육용 자료로 쓰고 그리고 스마트 염전 나머지는 다 만들어 놓겠다. 관광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이 염전에서 먹으니까 다른 데 가서 구경하고 오세요 라고 나는 공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15,000평 시공을 내가 반드시 개인 돈 들여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장판염 오명에서 벗어나서 고품질 천일염을 만든다 하니까요. 이건 진짜 애국에서 와서 줄서게 생겼어요. 맛이 틀려요. 우리가 물고기 회말을 보면 동해에서 먹는 맛하고 서해 와서 우리 남해에서 먹는 맛하고 다 틀리잖아요. 개미가 있다가죠. 전라도 말로. 우리 비금도 하이도 낙지하면 최고로 좋아요. 낙지가 그 정도로 뻘맛을 들여있고 부드러우니까 좋은 거예요. 1급이에요. 약이 없으니까 비싸져서 탈이지만. 그런데 중국산은 많이 나오니까 갖다가 넣고 풀어놓고 싸게 팔지요. 그럼 좀 질기고 맛이 없지요.
그래도 비싸도 하이도 낙지, 장산 낙지, 신안 낙지 찾는 거예요. 우리 천일염, 신안 천일염 고품질 제가 만드는 것으로 하니까 15배를 돈을 더 받아요. 지금에 있는 생산비보다, 소금값보다 15배를 받아도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우리나라 먹고 살 만큼 살아요, 사람들. 그런데 소금값 안 오른다고 뭐라 해요? 그리고 좋은 거 뽑아놓는다, 연파 나와서 발로 두드러 깨고 몽이나 파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고 자기들 먹을 것은 전부 자기들 거 안 먹고, 제가 만드는 염전 근처에 있는 사람은 내 염전 소금에 가서 다 갖다가 먹고, 자기들 안 먹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이제 미얀마 이야기까지 했는데 해외 특허공법 수출 충분합니다.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고품질 천일염을 생산하다 보면은 음식 문화가 바뀌어지죠. 음식값을 더 내더라도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지 다른 거 안 먹은다 이거예요. 맛이 틀려요. 소금 맛이. 소금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요. 맛이 틀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 프랜카드 한 장이면 기존 창업이 단번 올라타지요. 갯벌 환경 파괴 문제 보고나 해결까지 충분합니다. 요 문제는 왜 그러냐? 똑같은 연판을 맞는데 똑같이 안 써 그러는데 장판은 캡 방식으로 시공을 합니다. 땅속에다 꼬라 박지요. 물을 실었을 때에 뜨지 않게끔 꼬라 박습니다. 이게 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통풍 차단으로 갯벌이 썩습니다. 그러는데 컵 방식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물이 통합니다. H도 즉 수소와 산소가 통하기 때문에 자체 복원력에 의해서 갯벌이 살아나더라 한 거예요. 시커먼 뻘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비가 오면 흐르더라. 냄새도 안 나더라. 처음에는 냄새가 나는데 뻘이 살아서 냄새도 안 나지더라 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거나 문제 환경부에서 보거나 캠페인 예산 들여서 한 바퀴씩 갯벌 돌거든요. 실질적으로 갯벌 돈다 해서 보거나 된 거 아니잖아요. 보거나 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수건사가 해결됐고 스마트 염전이 노동력 여거 최소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원은 증가됩니다. 힘없는데 왜 인원이 증가되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등학교로 나와서 영어 ABC라도 알아야 중앙처리장치 컴퓨터 시스템 앙쳐놓고 갖다 놓고 도수가 몇 도 올라갔으니까 붉은 물 들어왔으니까 저거 개폐기 열어야 돼, 닫아야 되겠다. 햇빛에 돌아다니지 않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반자동도 되는 것이고 자동화 해놓으면 지 스스로 열었다 닫혔다 하는데 지금 개폐장치 개떡입니다. 왜냐? 바닷물이 이물질이 이거 개폐장치에 찍혀갖고 지대로 작동도 안 돼요. 그러는데 스마트 염전 한다고 그거 장사해 먹고 있어요. 오늘 할 소리 내가 다 합니다. 그걸 간단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6차 산업화. 그렇죠. 멋있는 염전. 새로운 개념의 염전이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겠지요. 그리고 소금 장사 잘하니까 옆에서 돈 많이 벌겠죠. 중도에 가보면 조그마한 가게 하나가 1년에 1억 번다네요. 자, 이거 우리 5천만 국민한테 이거 주면서 관광시키고 한다고 하면 대박이죠.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걱정 없고 맑은 맑고 깨끗한 고품질 천일염 먹으니까 우리 국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염전 보고 나면은 찝찝해갖고 소금 못 먹어요. 몰랐을 때는 먹었지. 보고 나면 안 먹어요. 자꾸 인터넷이 번져가니까 다 알 만큼 알아요, 이제. 그거 없으면 마음만 편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거듭 강조합니다. 세계 최초 한의학과 연계된 최고급 고품질 천연 바이오 기능성 천일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면은 이건 수출 품목 아마 참
뭐라고 표현하기 못할 만큼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용 방향에 대해서 가는 방향을 살짝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염전 방향, 대파질하는 광경입니다. 이번 제가 한 7, 8년 전부터 만들어갖고 지금까지 한판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7, 8년 지나도 끄떡없어요. 새 것 같아요. 아주 소금 색깔부터가 틀립니다. 자, 지금도 비교하십시오. 요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 이거 황교익 씨가 해가지고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난리 쳤는데, 다른 사람들, 거기 가면 반대파들 와서 이야기하자 했을 때 말 한 자리 못하는 거, 이 그림입니다, 이게.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나온 거예요. 소금 틀립니다. 고추장 잘못 담그면 다 베리는데, 그럴 염려 없죠? 김치 드신 분이 계시는데 김치 맛이 틀립니다. 맛이 틀려져요. 그 다음에 젓갈 맛 고급화하니까 훨씬 낫겠죠. 음식점 우리는 이런 천일염만 씁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다른 천일염 쓴다고 하고 외국산 쓴다고 한다고 하면 안 갈 겁니다. 우리 국내산 좋다. 믿고 쓰는 우리 국내산 간다 하고 가지, 애국산 천일염 아무리 떡져놓고 비려도 안 갈 겁니다. 이 배추 식어놨을 때에 거뭇거뭇한 점 있는 것 아무리 식고도 안 식어집니다. 우리 체내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염려 없이 김치 담고 고추장 담고 이 음식 문화의 고급화로 발전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솔직히 이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여기는 한국의과학연구위원들이 부산에다가 박람회 하면서 발효식품을 진열해서 박람회 합니다. 이때 여기 있는 천일염이 있습니다. 이 천일염이 이건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연판에서 생산한 천일염 갖고 가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사용합니다라고 해서 이 발효, 여기 의과학에서 하는 발효 식초나 음식은 시중에 나와 있는 배값을 받습니다. 배값 받아요. 한국의과학연구위원 이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황세란 박사가 직접 찾아와서 저하고 만나고 첫해 탈락했을 때 다 없다고 안 줬어요. 뒤늦게는 예약 주문한다 해서 뒤늦게 갖고 갑니다. 안 사람은 갖고 가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은 여기 왔으니까 전부 다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제 최대 작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염전, 이 구역에 수만 평 된 염전 중에서 아주 넓어요. 이거 딱 하나 바이오솔트 나옵니다. 이 나오는 게 한 70평 돼요. 그림으로 보면 딱 전체가 쫙 나온 거 나오죠. 이건 그림을 잡기 위해서 조금 늦게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옮겨놓고진죠. 이 미세 이제 한 단위 면적 땅을 옮겨놓은 건데, 이 바닥에 까뭇까뭇한 것은 적게 보이지만은 실제 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알갱이는 큽니다. 다 쌀뜨물처럼 희기득득한 이게 이제 바이오솔트가 막 생기는 순간입니다. 솔트 자체가 막 생기는 눈을 순간인데 자기들끼리 점성을 가지고 있는가 붙습니다. 붙어갖고 자기들끼리 붙은 사이에서 이렇게 결집이 되고 이게 점점 커지면 자중을 못 이겨서 가라앉은 것이 미세 입자입니다. 그러면 요 1, 2단계 사이 때 인력으로 채집합니다. 이 인력으로 채집해갖고 갈아놓은 것이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아주 부드럽고 담백하고 단맛 나는, 달아요, 소금이. 아주 고급 프랑스 프레드 디셀 최고급보다 비교하니까 우리 것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프랑스 갤랑트 지역에서 나온 프레드 디셀 그 최고급 특급 소금이 왜 비싸냐 했더니 인력으로 거기다 채집해요.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거예요. 우리도 해보니까 인력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아니라고 비밀리에 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그리고 아는 주변만 다 나눠줬는데 단 한 명도 맛없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 PVC 화학 장판염에서는 아무리 밑에다가 고사를 지내도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판염에서는 불가능하죠. 생산 자체가. 자, 이것은 0.15mm 이 채입니다. 그 아까 침에 바이오솔트를 말려서 채 분석해서 갈아서 이 채를 통과한 것이니까 0.15mm 미만의 입자가 되겠지요. 입속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맛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걸까지 제가 실험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소금입니다. 여기 소고기를 찍어서 생고기 찍어서 먹는데 기타 양념 안 먹습니다. 요 소금 맛에 반하니까요. 다른 걸 아예 안 먹어줘요. 요 고기요. 소금하고 직결해서 먹지 다른 걸 안 먹어줍니다. 소금 수출하자고 달라든 장면이었는데요. 베트남에 전시 한번 했습니다. 해달라고 국립단락대학교하고 칸터대학교에서 말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금 보내서 소금 전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미안하게도 여기 코엑스에서 소금 박람회 하는데 제 소금 달라고 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애국은 벌써 달라했어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도 엊그저께 왔는데 또 여기 소개하신 분도 또 여기 참석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 되신 분 모델댁에서 바로 그 다음날 출국했었는데요. 염전을 해줄 수 있느냐? 앵구르 나무를 베가지고 착복을 했기 때문에 국토가 유실돼서 내 공법을 받아가면 참 좋다 생각하고 찾아봤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것하고 실지 센서 부분과 현지 시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장판염으로 비생적인 천일염이 생산되었는데 지금까지 천일염 생산의 문제점을 수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다고 우리 부경철 박사가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스마트 염전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염전은 우리가 그 넓은 염판을 발로 밟지 않고 어떻게 소금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발로 밟지 않고 두 번째는 대패질을 해서 모아서 생산을 하는데 대패질 없이 친환경 위생적으로 생산한다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뜨겁게 우리 민경철 박사님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기조 발제를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